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16번째 시간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소단원까지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번 세 번째 소단원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서는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환경,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시대별로 날짜가 지날수록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5,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만일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100명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50명이 삽니다. 마을에서는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0명 중에 다시 한번 보면 거의 반반이 여자와 남자입니다. 우리 인구는. 그 중에서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1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남녀 상관할 거 없이 14세 이하는 모두 14명, 그리고 15에서 64세의 사람들은 73명, 65세 이상의 노년층, 노인분들은 13명이 되겠다. 그 중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100명 중에 3명이 살고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92명이 도시에 살고요. 촌락을 8명 정도 삽니다. 그리고 수도권, 우리가 서울 경기 중심의 수도권은 50명이 살고요. 그 나머지 50명이 삽니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있죠. 그리고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1년에 1명씩 태어나니까 1년에 1명씩 인구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넘겨볼까요? 지연이는 우리나라 인구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우리가 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는 그 용어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전체 수를 우리가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인구에 따른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신문기사에서 각각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신문기사는 요새 쓰여진 신문기사인데, 콩나물 교실은 옛말
남는 교실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콩나물 교실이 뭘까? 콩나물을 키우는 교실일까? 자, 콩나물 교실이라는 거는 옛날에 1950년, 50년, 60년 전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낳았다는 뜻인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겠지. 하지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이때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시루에서 자랄 때, 콩나물을 자라는 공간 시루라고 하거든. 좁은 공간에서 콩나물들이 빽빽하게 자라잖아. 그래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고요. 교실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어떤 친구들 오전에 와서 공부하고 어떤 친구들은 오후에 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부제, 그걸 2부제 수업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3번에 나눠서 오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랬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그치? 학생들이 대충 봐도 한 5, 60명, 60명, 5,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콩나물 교실은 옛날 말이야. 이제는 남는 교실이 걱정이야. 왜?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무슨 그래프냐면요. 학급당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급 한 반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1963년에는 이거는 연도를 얘기하고요. 위에는 학생 수를 얘기합니다. 보면 1963년 한 반에 65명이나 됐어. 하지만 2019년도 지금 현재 와서는 한 22명 정도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6년에 약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땡땡땡 현상 때문인데요. 땡땡땡 현상,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 바로 저출산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현상, 바로 저출산 현상 때문이에요. 저출산,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출산 현상 때문에 학생 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지.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으니까. 1950년, 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교실 부족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남는 교실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라는 신문 기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점점 어떻게 변화했죠? 줄었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신문 기사를 볼까요? 네,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해요. 초고령 사회가 무슨 뜻이냐면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에서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출산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의료 시스템, 의료 기술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치료하는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를 바로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건데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얼마나 인구수에서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볼 건데, 1960년도에는 노인분들이 총 인구의 2.9%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예상 2026년에는 20.8%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거예요. 즉 5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겠다. 자,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사회로 14%를 넘으면 고령사 100명 중에 14명, 100명 중에 20명이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 노인 인구가 14%가 넘어져서 아까 뭐라고 했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했는데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그러면 이미 고령 사회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과 비슷한 흐름을 갈 때 2026년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아까 신문 기사에서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65세 이상은 늘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구성 무슨 뜻이냐면 남성, 여성, 또 연령,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인구 집단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노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연령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4세 이상의 사람들이 유소년층이라고 하고요. 용어를 기억하세요. 15세에서 64세의 사람들을 청장년층이라고 하고요. 65세 이상은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초록색으로 나타내 있고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청장년층은 파란색,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그래프가 크면 클수록 많다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적다는 거겠지. 자, 이 가로축은 몇 년도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얼마나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서 1970년대와 비교해서 2020년에 유소년층, 15세 이하의 유소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1970년은 제일 첫 번째인데요. 봅시다. 14세 이하의 어린이들, 유소년층은 무려 42.5%예요. 굉장히 초록색이 크지 많다는 거지. 대신에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적어요. 3.1%밖에 안 돼.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봅시다. 아까 1970년은 이랬고요. 2020년도 여기에요. 보면 노년층이 이만큼이나 늘었다. 노란색이 이렇게 늘었고 대신에 유소년층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소년층은 1970년 42.5%에서 2018년 12.8%로 크게 줄었으며 노년층은 3.1%에서 14.3%로 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2050년에 그러면 더 미래 2050년에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 보면은 봅시다. 점점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점점 커지고 있지. 늘어난다. 늘어나고 있지. 그지? 그리고 15세에서 64세의 청장년층도 어떻게 보면 노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들어볼까요? 2040년에 비해 유소년층 인구는 더 줄고 노년층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점점 노년층,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어린 학생들은 줄어들 거다. 더 줄어들 거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점점 줄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점입니다. 네, 그럼 여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의 비율은 저출산,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사회, 65세 이상의 노년층들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사회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 수는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점점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아이를 전혀 낳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물론 어떤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변화의 모습을 담은 어떤 포스터인데요. 공익광고와 포스터입니다. 공익광고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우리 뭐 지하철 공공 예절을 지키십시다. 이런 것처럼 공익 광고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든 건데 어떤 인구 때문에 어떤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경로석. 노인분들이 지하철 같은데 버스에서 앉으신 경로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어린이들은 좁은 데 이렇게 앉아 있어. 이거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모습 상상을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려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OECD 국가 중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중에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런 공익 광고가 옛날에도 있었겠지. 그래서 포스터를 보면 1960년대는 1968년 가족 계획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엄니와 아이 딱 2명이 있지. 아이 딱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을 봅시다.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나고 딱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딱 둘만 낳지. 더 낳지도 말고 둘만 낳지요. 자, 1980년대 둘도 많다. 그러면서 둘도 막 벌벌 떨고 있지. 하나만 낳자는 뜻이지. 둘도 많다. 그러니까 보면은 60년, 70년, 80년, 90년대에는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출산율을 낮추자 하고 있지, 그지? 하지만 지금 나온 걸 봅시다.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해서 더 많이 낳자고 하고 있어, 그지? 2000년대부터는 더 나읍시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렇죠. 유소년층은 점점
줄고 노년층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출산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표를 넣어 볼까요?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는데 그치,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표를 한번 적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구 피라미드 읽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인구 그래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이 봤는데 인구 피라미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인구 피라미드는 뭐냐면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연령별로 그리고 남녀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성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보고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모습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인구 피라미드는 나라나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축에는 남녀 인구를 좌우로 나누어 그리고 세로축에는 나이를 5세 간격으로 나타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과 시기별 인구 구성 비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 파랑 초록색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은 남자를 표현한 거예요. 남자 표현한 거고 이 반대편은 여자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그래프는 5살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0세에서 4세에서 이 부분 남자의 비율, 여긴 여자의 비율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도의 인구 피라미드예요. 보면 그렇지, 전체적으로 뭐가 제일 많아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 이 밑에가 제일 많죠. 보면은 유소년층 14세 이하의 죄송합니다.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 인구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년층 적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1960년대에는 남녀 상관없이 유소년층은 많고 노년층은 적다. 그래서 모습이 피라미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1999년으로 가면 지금 점점 유소년층이 확 줄어들었죠. 그죠? 유소년층이 줄고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18년으로 가면 유소년층이 확 줄어들었죠. 대신 노년층이 확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아까 피라미드, 삼각형 피라미드의 모습에서 이런 항아리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 대해서 연령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시대별로 변했는지 배워봤는데 마무리 문제 풀어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땡이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데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으로 이것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사망하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이사 나가는 걸로 이게 변하는데요. 땡땡 구성이란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한 어떤 집단의 구성 상태를 말하고 연령별로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을 나눠볼 수 있다. 두 글자 뭐였죠? 바로 인구였죠. 인구. 자, 두 번째 아래와 같이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네, 그래프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죠. 인구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저출산, 고령사회. 아이를 덜 낳고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두 가지를 골라볼까요? 14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변함이 없나요? 아니죠. 예, 14세 인구의 비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잘못됐죠? 청장년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세 번째,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5세와 64세 인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나요?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